네, 10분 까먹으니? 네. 그냥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 스크린 다시 로딩 되고 있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배치놈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치놈이라는 거는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스탯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ideally each distribution should have its own statistics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배치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타겟 도메인이 섞여서 들어오면은 그 비엔 스탯은 그 분포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어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엔 스탯이 되게 크게 달라지겠죠. 그 퀄리티가. 그래서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엄청나게 극한으로 작아져서 하나다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 하나의 배치 안에 들어있는 그 클래스의 분포가 임밸런스하게 되어 있으면은 또 이게 잘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배치놈이 아니라 그룹놈이나 레어놈을 쓰는 게 좀 더 수러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모델 온라인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쓸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걸 또 발견했냐면은, 이제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인풋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 같은 걸 섞여져 있는, 일부러 콜옵션을 시킨, 오염시킨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 콜옵션 한 시비어리티 레벨이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래서 5로 갈수록 그게 엄청나게 심하게 노이즈가 가해져서 되게 내가 봤던 트레인과의 도메인 갭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레벨 5로 학습을 했을 때 쭉 이제 학습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떤 클래스로 프로젝트를 했나를 이렇게 찍은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특정한 클래스로만 프렉션을 하도록 모델 클래스가 이루어져요. 어쨌든 멘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니까, 미니마이제이션 해준 로스는 그냥 어느 하나만 높게 나오도록, 클래스 분포가 그렇게 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델 컬랩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모델이 망가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놈도 이렇게 구해보면은 어느 순간 그 그레디언트 놈이 치솟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0으로 이렇게 수렴해 버려서 또 모델 클래스가 된다. 근데 모델 클래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양하게 클래스 분포도 하고, 이런 그레디언트 놈도 이렇게 점점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한 거는, 어떤 테스트 샘플들이 되게 라지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어댑테이션하는 프로세스에 되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레디언트 놈이 큰 샘플들은 어댑테이션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걸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걸러내고 그레디언트 놈이 작은 애들로만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그레디언트 놈이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어떤 모델을 쓰느냐, 그리고 또 인풋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어떤 타겟 도메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스케일이 되게 많이 잘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걸 보고 좀 제너럴하게 그걸 한 번에 스레시홀딩 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메소드는 좀 그레디언트 놈으로 찾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대체제로 선택한 방법은 엔트로피를 보고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엔트로피는 그 클래스 디멘션 C가 딱 정해져 있으면 0에서 로그 C 사이로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맥스 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엔트로피를 보고 리무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작동하려면 이 논문에 약간 좀 슈리스틱하고 좀 구멍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그레디언트 놈이 높은 그런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야지 엔트로피를 보고 스레시홀딩을 하겠다라는 게 좀 더 납득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인풋의 엔트로피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둔 이 제로보다
적은 애들만 갖고 와서 어댑테이션 하는데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놈하고 엔트로피의 어떤 상관관계를 봤는데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만 보고 이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2.5 이하인 애들만 쓰겠다고 하면은 1하고 에리아 2에 있는 샘플들은 다 이제 걸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아 1은 라지 그레디언트 놈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원래 리무브 하려는 애들이니까 리무브 해버리고 에리아 2를 없애는 근거는 뭐냐라고 얘네들이 변명을 하고 있냐면 어차피 이 엔트로피가 높은 애들은 이제 로우 컨피던스 샘플이니까 릴라이어블 하지가 않다. 언리얼 릴라이어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무브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제 3번하고 4번이 남는데 3번은 원래 쓰려고 의도했던 애들이니까 쓰는 거고 4번은 라지 그레이튼 놈인데 어쨌든 이 엔트로피 방식으로는 어떻게 스레숄딩 필터링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샤프네스 어웨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쓰겠다라고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뭐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논문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아갈 때 샤프한 미니멈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샤프한 미니멈으로 빠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모델 파라미터를 딱 찾았는데 거기서 좀만 벗어나도 로스 값이 확 높아져 버리면 그 위치는 좀 언스테이블을 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주변으로 좀 웨이트가 좀 바뀌어도 로스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정확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 그런 미니멈으로 찾아가도록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꾀하는 방법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떤 세타가 있으면은 그 세타 주변에 입실론만큼의 이제 그거 가했을 때 그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입실론 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입실론의 크기는 그곳의 L2 놈이 이 로우에 바운디드 되어 있는 그런 입실론을 찾는 거고요. 그걸 찾는 그 엔트로피 맥시마이즈를 해주는 찾는 그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테일러 익스펜션을 써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표현이 될 수 있고 근사가 될 수 있고 결국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그것을 참는 방식은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별게 아니고 WT라는 세타라는 지점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의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로스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업데 그 갈, 가게 해주는 그 웨이트 값을 엡실론을 찾는 건데 이 엡실론의 크기가 L2 놈이 로우로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이 로우 스케일을 곱해서 최대한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가고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된 그레디언트 방향을 갖고 와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WT 세타에서 어 옵티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플랫한 미니멈으로 가게 해준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고 지금 오늘 발표드린 논문이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릴라이어블한 샘플만 찾아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 그리고 이 샤프네스 어웨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로스를 쓴다. 라는 게 이 방법론의 전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약간 트릭 같은 건데 모델 리커버리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테스트 샘플을 보다가 엔트로피가 너무 많이 낮아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 그 엔트로피가 너무 많이 낮아지면은 모델 컬랩스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 엔트로피의 무빙 에버리지를 계속 보다가 이 제로보다 낮아지면은 그걸 모델을 아예 처음 이니셜라이즈드 모델로 리커버리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리버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리커버리 하는 이런 트릭이 있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노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논문의 취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제시를 하고 그런 분석하는 실험들을 좀 잘 해준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험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좀 실험 파트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이 어떻게 제가 쉐어를 끄고 다시 쉐어를 하시겠어요, 정현이요? 어, 네,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쉐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유 활성화 좀 해주세요. 아, 네. 활성화시켰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실험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실험은 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항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자신들이 주장했던 게 맞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하나씩 말씀드리면 테스트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C,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비다 2021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썼는데 그 실험 결과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지넷 C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C는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적용해서 저기 도메인 시프트 효과를 가져오게 한 뭐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었던 것처럼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그 어댑테이션 성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실제 그런지 자신들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레스넷 50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쓴 레스넷 50하고 그 다음에 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썼던 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스 어, 타입 거기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있죠. 이것 그 다음에 이제 컨브넥스 페어에서 이제 제안했던 네트워크를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있어서 이 레즈넷 50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쓴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테이블을 보면 컨브넥스트에 대한 성능 결과는 많이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어, 저기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레즈넷 50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는 64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그 저기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냥 리비짓 하는 거고요. 세 가지입니다. 그 도메인 시프트 한 상황, 그 다음에 싱글 example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입니다. 또는 아주 작은 경우 조금씩 늘려가면서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 어떠한 성능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발란스한 레이블 그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때 그 랜덤하게 셔플링해서 제공을 하긴 하지만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그 저기 컨트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임발란스한 그 레이쇼가 엄청 크게끔 해가지고 그럴 때 어떠한 성능 차이가 보여지는지 세 가지를 두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이펙트에 대한 실험이고요. 그 저자들이 그림에다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해서 되게 좀 복잡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 테이블은 이제 그 배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주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성능 차이가 있는지,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성능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했던 그 아답테이션 방식을 TTT 방식,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그 다음에 텐트 방식 두 가지를 우선 베이스로 썼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 이미지넷 C 방식에서 severity 이게 이제 얼마나 더 하드하게 그 저기 어그멘테이션 했느냐 그 도메인 시프트 효과를 가져왔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5가 가장 높게 한 거고요. 레벨 3가 조금 밀렸네요. 레벨 3가 이제 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답테이션 방식의 차이와 그 다음에 데이터셋 도메인 시프팅 효과를 얼마나 강하게 가져갔느냐의 차이 두 개를 가지고 어, 실험을 했고 거기 안에서 배치 사이즈를 좀 다르게 줬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색깔에 따라서 그 핑크색이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지널 노십,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베이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녹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녹색은,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을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늘색이라고 한다면, 이 하늘색은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 겁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쓰니까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쓴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점선들은 아답테이션을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우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답테이션 하지 않았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이 핑크죠. 핑크가 맨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쓴 거는 이 정도인데, 이제 아답테이션을 썼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 낮은 배치일 때 이쪽으로 갈수록 배치 사이즈가 낮습니다. 낮은 배치 사이즈일 때 보면 TTT가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텐트보다요. TTT하고 아답테이션 방식의 차이를 우선 비교를 해보면 TTT가 텐트보다 약간의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낮은 배치일 때.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텐트는 좀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낮은 배치일 때는 텐트는 성능이 아주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TTT에서는 낮은 배치에서도 성능이 양호하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벨이 그러니까 시비리티가 레벨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둘 다 비교했었을 때도 텐트보다 TTT 방식이 낮은 배치에서 성능이 좀 더 유효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더 크게 진행됐었을 때 16 이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은 이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아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썼었을 때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네트워크를 그대로 고정하지 않고 고정하고 여기서 만약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썼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그들의 주장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쓰면, 예를 들어 그룹과 레이어를 쓰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레이어놈은 갑자기 네트워크를 바꿔버려서 이게 그 노멀라이제이션 효과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차이에서 발생된 효과인지 사실 그게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TT 방식에 있어서 트랜스포머는 성능이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을 바꿔서 성능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는 성능이 좋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비리티가 낮은 경우, 이상하게도 높은 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서 그 스테이빌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텐트보다는 그 TTT 방식,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방식을 봤었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는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을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주장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TT와 텐트 방식은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TTT 방식은 이제 테스트 타임에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그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의 로스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로테이션 돌려놓고 그걸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한 거고요. 풀리 TTA는 이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에 뭐 맞추기 한 다음에 클래스에 속할 거 엔트로피가 맞아 틀려 이걸로 보고 그걸 줄이는 방식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했고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질문, 이게 이 논문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실험에서 VIT가 베리에이션이 엄청 크잖아. 네. 그 오른쪽 C번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건가? VIT에서 그러면 여기 그 B번이나 D번 같은 경우 텐트를 쓰면은 베리에이션이 또 작잖아, 없잖아. 네.
그러면은 셀프 슈퍼바이스 로스를 썼을 때 VIT가 이렇게 이 플럭츄에이션이 많이 심한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왜 그런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은 이 예를 들면 그 주어진 이미지 안에 응? 어떠한 이거를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는데 유효한 피처들 잘 뽑아낼 거냐 거기에 약간 초점이 있어서 응? 발티 사이즈가 작으면 그 인스턴스 이미지에 있는 피처들이 좀 더 효과를 더 줄 것 같습니다. 응?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었을 때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특정 이미지로부터 이제 나온 특정한 피처들이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응? 그것 때문에 이 옵티미제이션 할 때, 테스트 타임 옵티미제이션 할 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었을까? 네. 응? 그리고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도 맞으신 것 같고 VIT 자체가 그 이미지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응? 응? 넣잖아요. 근데 로테이션 하면은 그 토큰화된 이미지의 순서가 되게 많이 바뀔 텐데 응? 그거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그 위치 그 토큰화된 이미지의 순서가 바뀌니까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뭔가 계속 제너럴하게 쓰이는 피처를 러닝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응? 응? 다 위치가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 토큰화 됐을 때 위치가 응? 뭐 그런 VAT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TTT에서는요. 응. 그러니까 그 VIT 자체의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VIT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즈 지금 얘기한 대로 음, 토큰화를 네네. 하니까 각 토큰이 어쨌든 그 막 셔플링이 돼 있는 거를 크게 고려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쓰면 러닝 로스가 크게 날 것 같아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로스가 크게 나서 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네, 네, 추측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GN하고 LN의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약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은 LN도 레지나 50에 LN을 그러니까 써서 했어서 변이 통제를 좀 더 잘 네. 해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논문을 일단 보면 다들 평가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네트워크까지 바꿔가면서 네. 비교를 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었을 때 약간 그런 점이 아쉬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넘어가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 결과는 이제 믹스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레이블의 임밸런스가 있었을 때 그 임밸런스 그 레이쇼를 갖다가 조절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진짜 치우친 형태로 임밸런스, 그다음에 조금씩 뭐 그걸 풀어주면서 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실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TT 방식과 텐트 방식, 그리고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그 강도가 뭐 센 것과 작은 것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인 경우와 임밸런스인 경우를 갖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만 두고 봤었을 때 TTT 방식은 어, 그 시비리티 레벨에 관계없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답테이션 하지 않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 핑크색은 그 어그멘테이션을 했었을 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방식 어그멘테이션 했던 한 가지 방식 기준으로 그 아답테이션을 하고 그 모든 경우에서는 이제 통합해서 에브리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그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그냥 합쳐서 믹싱 해가지고 테스트 타임에 이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 했었을 때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달라지면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봤었을 때 두 개를 보면 싱글 도메인에 대해서 어답테이션 한 다음에 뭐 에버리지 친 거를 보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바꿨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다 도면을 믹싱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아답테이션을 했었을 때 보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빌리티가 높은 경우도 낮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 지금 바가 베리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베리에이션을 계속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트 방식, 그 엔트로피 그 미니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이제 했었을 때는 시비리티 레벨이 높을 때는 아주 똑같네요. 예,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 성능이 낮아지지 않고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싱글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믹스했었을 때는 아주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조금 성능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리티 레벨이 이제 높을 때 강하게 했었을 때는 뭐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낮을 때는 되려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조금 다른 걸 보여주고 있긴 한데 즉 이거를 보고 봤었을 때 텐트는 스테이블하지 않다. 디스트리뷰션이 믹스된 형태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텐트 방식은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TTT 방식은 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발란스 레이블 시프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임발란스 레이쇼가 있는데 여기 1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발란스 하지 않고 균일하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임발란시티가 되게 엄청나게 강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거의 뭐 한 클래스에 속한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1000개 그러니까 이미지넷 그 안에 있는 클래스가 1000개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데이터셋 케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각 하나하나의 그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를 1000개로 이제 100개. 100개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100개로 세팅해 놓고 그 100개의 구성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임발란시티를 이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 데이터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균등하기도 하고 조금 임발란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때 또 TTT와 시비리티 레벨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제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트랜스포머는 뭐 평균적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균일하게 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서 인스테이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걸 보여줄 수 있고 우선 그걸 차치하고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꿨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보면 성능이 더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텐트 방식을 쓰게 되면 임발란시티가 너무 커지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콜랩스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텐트 방식에서는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시비리티가 조금 괜찮아지면 임발란시티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텐트 방식으로 해서 이걸 봤었을 때 여기도 조금 이 방식은 스테이블하지 않다,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그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아답테이션 방식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의 강도 차이를 가지고 각각 실험을 했는데 그랬었을 때 일관적으로 100% 케이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 즉 노멀라이제이션이 배치보다는 레이어놈이나 그룹놈이 낫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들어맞지만 100%다 맞진 않다. 그리고 그 어답테이션 방식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질문인데 네, 그 말씀하세요. B에서 임발란스에서 B 그림에서 임발란스 레이쇼가 1인 때는 완전 밸런스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논문에서 이 일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유니폼하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밸런스인 때도 그 텐트에서는 레즈넨 50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아예 성능이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딱 직관이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다른 실험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뭐 테이블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롤한 어떤 관측 결과,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댑테이션 두 가지 방식, 그 다음에 시비리티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변수를 조절해 가면서 실험을 했었을 때 자신들 결론은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을 바꾸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보다는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본 것 같은데 자신들이 정한 와일 세팅에서는 100%는 아니고 어느 케이스에서는 뭔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심지어는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TTT보다는 TTT 방식에 있어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방식보다는 레지넷 50이 더 좋더라인 건데, 사실 여기 그룹 놈이고 레이어 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놈인지 이 사람들이 주장이 정당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TT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었을 때 잘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샘플 오더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방식에 있어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아까 보셨지만 콜랩스가 완전 확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존에 나왔던 소타 방법론들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이 페이지는 앞서 이제 인성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논문의 방법, reliable, 불필요한 그 샘플 데이터들 테스트 셋에서 빼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 sharpness aware한 로스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그 그레디언트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어떤 그 웨이트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어떤 그런 리커버, 이 세 가지 방식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 거고요. 세 가지를 다 썼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모, DDA, 텐트, EATA 기존에 나왔던 방식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런 어프로치들을 이런 매치드 50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서 했었을 때와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었을 때와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썼었을 때를 이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이 가장 간혹 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오버롤하게 성능이 가장 잘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었을 때 이 사르 방식 여기서 주장한 방식을 쓰면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그것도 넣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렇게 빼놔서 여기서도 약간 비교의 정당성에 조금 의심이 있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임발란스 레이블 시프트 어떤 케이스에서 성능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 아주 작게 있었을 때 여기서 사이즈 1이라고 이랬었을 때 옵티미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론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오버롤하게 자신들의 방식이 좋다.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지만 오버롤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임성님이 저기 찾아서 말씀 주셨는데 EATA가 이 사르를 이제 그 제안한 어서들이 제출한 논문 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비교를 해보지 않았었나 싶긴 합니다. 저자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 N저자 댓글. 네, 근데 EAT하고 SAR하고 뭐가 다른데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EATA 방식은 SAR 방식과 달리
그 테스트셋에서 일부 빼와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미리 예측한 다음에 그걸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에서 일부 데이터를 빼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뭐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테스트셋이 뭐 언제 그렇게 규모 있게 확보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르 데이터, 지금 이 논문의 방식이 더 프랙티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Severity 5, 3 이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한 것들이고요. 오버롤하게는 자신들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ATA 방식은 뭐 이렇게 샘플 2,000개 정도를 갖고 와서 미리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식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규모의 이미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 가정하는 것 자체가 프랙티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설명해 주시죠. 그 아까도 그 설명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레진의 50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실험은 안 했더라고요. 메인 페이퍼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돌려봤는데 이 severity 레벨 5 보시면은 그 이전 슬라이드랑 비교해 보면은 그냥 뭐 텐트보다 조금 잘 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놈 쓰는 네트워크에서는 이 SAR 방식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은 다 와일드 세팅에서 이 사람들이 제시한 와일드 세팅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노멀 세팅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각각의 3개의 네트워크로 실험을 해봤고 베이스라인으로 텐트랑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텐트보다는 SAR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노멀 세팅에서도 3개 네트워크에서 동일하게 성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멀 세팅에서도 잘 된다, 이런 거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단에 그레이드 앤 클리핑 방식하고 이제 자신들의 방식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레이드 앤 클리핑 방식을 쓰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는 옵티미제이션이 이제 아답테이션이 잘 되다가 나중에는 다 콜랩스 돼버리는 형태로 다 떨어져 버리는데, 자신들의 방식은 콜랩스 되지 않고 점점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그 SA 샤프니스 어웨어한 방식으로 이제 아더테이션 했었을 때 진짜 넓은 영역으로 가는지, 그리고 뭐 넓은 영역이 보여지는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텐트 방식을 썼었을 때와 사르 방식을 썼었을 때 여기는 더 낮은 공간이 뭐 이 정도라고 뭐 봤었을 때 자신들의 방식을 쓰면은 더 넓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투이션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았나, 넓게 있으니까 뭐 이쪽에 가까운 어떤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었을 때는 벌써 차이가 나는데, 얘는 그쪽으로 살짝 옮겨간다 하더라도 같은 로스에 있기 때문에 큰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것은.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녹화는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